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립방정식이죠. 제일 간단한 예제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x1, x2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 개의 독립적인 방정식을 알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연립 1차 방정식들을 연립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대수학에서 이러한 수학적인 문제를 행렬로 다루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수와 변수 그리고 바이어스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매트릭스 A와 벡터 X 그리고 바이어스 B 이런 식으로 AX는 B로 대수학적 관점에서 다시 표시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익숙한 그런 매트릭스, 벡터 폼이 될 텐데요. 여기서 대문자 A는 뭐죠? 뭐 밑에 답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예, 개수들의 집합, 네, 2x2 정방 행렬이 되겠죠. 스퀘어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X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 X1과 X2로 이루어진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어스, Y 절편이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3,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셋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대수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X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AX는 B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X를 어떻게 구하죠? 이 A의 행렬을 양변 중에서도 좌측에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일 겁니다. 행렬 벡터의 연산에서는 좌측에 곱하냐 우측에 곱하냐 이게 상당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측 좌항이든 우항이든 좌측에 인버스 매트릭스 of A를 곱해줌으로써 A 인버스 매트릭스 곱하기 A는 뭐가 되죠? 무슨 매트릭스가 되죠? 왜 사라졌죠 여기서? 예, 맞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예니까 2x2 정방 행렬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수학은 말 그대로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A 매트릭스가. 그때는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게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도 엄청난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기로 풀 수도 없고 5x 5 이상 넘어가는 거는 풀기 힘들죠. 그렇죠? 인버스를.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컴퓨터로 사용할 여러 가지 커널들에서 넘파이 뭐 이런 라이브러리, 오픈 라이브러리에서 인버스를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버스 어떤 임의의 행렬의 인버스의 의미가 뭔지 그건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기로 최소한 3x 3 매트릭스를 인버스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각자 해보길 바라겠고 지난주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글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주 좋은 클라우딩 예, 플랫폼이 있다 그랬죠? 다 까먹었나요? 콜앱이라고 있다 그랬죠? 예, 콜앱 서비스를 받으면 바로 프롬프트 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수학적 관점으로 따지고 가 본다면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 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미지수는 n개. 그렇죠? n개의 미지수. 그리고 constraint는 몇 개죠? 이퀘이션을 constraint은 m개죠. 그렇죠? m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게 리니어 알제브라의 기본 컨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AX는 뭐 여기서는 Y라고 했네요. 뭐 B이든 Y이든 Y equal AX로 표현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폼으로. 그때 우리는 Y는 M 벡터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X는 N이죠. N 벡터죠. M과 N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M이 클 수도 있고 N이 클 수도 있죠. 오늘 수업
후반부에 이런 케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좀 고찰을 같이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정교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A와 X를. 자, A는 매트릭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사이즈라고 합시다. 약간 와이드하게 더 길죠. 요게 N개고 요게 M개죠. 이런 모습일 때 X는 어떤 모습의 벡터가 돼야 되죠? X는 이런 모습이 돼야겠죠. 그렇죠? 예, N개, N 벡터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두 행렬과 벡터의 연산 결과는 모종의 벡터가 나올 텐데 이 벡터의 사이즈는 뭐죠? M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고찰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행렬. 아까 전에 n by n A 행렬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이 A 행렬을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컬럼 와이즈 벡터 엘리멘트로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컨텐츠이지만은 우리가 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렬의 의미가 확연히 다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A1 벡터는 뭐가 되는 거죠? 이런 서브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A11, 뭐 A12, A13 해서 A1M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A에는 어떻게 되죠? AN1, AN2 해서 ANM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원래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A11, A12부터 여기는 A21부터 쭉 해서 ANM까지 있는 이 행렬을, 스퀘어 행렬을 다음과 같이 컬럼 벡터의 조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머신 러닝이든 딥러닝이든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렬의 벡터의 컴포넌트 오브 벡터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유닛을 컬럼와이즈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 관점이면 네,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은 로우 벡터를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한 거죠. 트랜스포즈 한 거죠. 그렇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B1은 어떻게 되는 거죠? B1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A11, A21, A31 해서 AN1. 요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를 왜냐하면 기본 유닛을 컬러마이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붙이려면은 요 놈을 트랜스포즈 해줘야 되죠. 네, 그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두 벡터의 x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어요. 음, 도메인은 예, n차만큼이 두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x는 x1, x2가 있고 y는 y1, y2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칼큘레이션 하는 걸 보면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y로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x의 트랜스포즈면은 x1, x2가 되겠고 y는 y1, y2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이 이거 어떻게 곱해지죠? 1 by 2 곱하기 2 by 1이니까 결과는 뭐가 되죠? 그렇죠. 1 by 1이 되겠죠? 1 by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가 나오겠죠.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벡터를 뭐 어찌됐든 곱했어요. 곱하니까 어떤 의미의 스칼라가 나왔습니다. 예, 요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프로덕트죠? 이너 프로덕트죠.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닷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내적.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외적이 있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너 프로덕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파이썬으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돌아가서 다 해보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 곱하기 X. A는 임의의 매트릭스였죠. 네, 그렇죠? 매트릭스고, 그리고 X는 벡터였죠. N 벡터였습니다. N 벡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A를 로우와이즈하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여기에 X를 곱한 거죠. 여기에 X를 곱한 거죠. 요거는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거의 결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B1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그리고 B2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그리고 쭉 해서 B의 M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예. 요게 Y죠? 예. Y 벡터가 다음과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전에 다시 A11, A 뭐 21, A31이 있고 여기는 뭐 X1, X2, 뭐 X 3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죠? A1, X1 더하기 A2, 1, X2 더하기 A31, X3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과가 뭐냐는 거죠. 이 결과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의 결과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로우 벡터와 이 X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죠. 결국은 Y라고 하는 것은 각각 엘리먼트의 어드레스의 이너 프로덕트의 조합이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뭔가요? 만약에 A를 아까 전에 로우 와이즈로 하지 않고 컬럼 와이즈로 한다. 컬럼 와이즈로 표현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죠? 요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음, A1 X1 더하기 A2 X2 이걸 위치를 좀 바꿔서 쓰면 더 이해가 좋겠네요. 이걸 조금 바꿔서 X1 A1 더하기 X2 A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갈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A, XN, N까지 됩니다. 여기서 A1부터 AN까지는 벡터잖아요. 그렇죠? 어, 주어진 벡터예요. 왜냐하면 A 매트릭스는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든 뭐 뭘 해서든 데이터를 어, 구조화하면 A 행렬이 나오겠죠. 이 A 행렬의 컬럼 와이즈 벡터들 맞나요? 자, 벡터들의 합인데 어떤 합이죠? 그냥 뉴트럴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개수들이 붙어 있죠? 그렇죠. X가 붙어 있죠. 다 X로 곱해져 있어요. X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죠. 이거는 다른 말로 수학적인 용어로 뭐 코이피션트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의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단순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고 웨이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차원에서 A1 벡터가 있고 A2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1 벡터에 X1만큼의 스케일링을 해주고 A2 벡터를 X2만큼 스케일링 해줘서 요 두 개의 합벡터 Y가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대수학을 어떤 좀 지오메트릭하게, 좀 약간 피지컬하게 한번 재조명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러한 고찰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공학에서 수학은 다 피지컬 미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지컬 미닝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시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네. 특히 기계공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더 그렇겠죠. 재료역학적 관점이든 유체역학적 관점이든 열도 텐서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벡터 와이즈 돼 있고 뭐 동력학이나 뭐 기구학적 관점에서는 더 두말할 나위가 없고